글을 써본 적이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고민만 하고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학생들도 봅니다. 동시에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훨씬 좋은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학 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탐구 주제로 하여 자소서를 작성하였을 때입니다. 수학과 과학은 반드시 모든 학기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만 영재고센터 소장 김민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줄여서 보통 과학고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가 아닙니다. 과학교는 전국에 20개가 있는데요. 그중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입시는 선발 일정은 동일하고 선발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전체 입시 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 2단계 소집 면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이고, 출석 면담은 지원 학생이 지원 학교에 가서 평가자 2명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담을 진행하는 평가자 2명은 수학선생님과 과학선생님으로 구성되고, 면담 시간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또는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1단계 서류평가와 출석 면담을 통해 지원자 중에서 모집 정원의 1.5배수가 선발되고 이 학생들이 2단계 소집 면접을 진행합니다. 2단계 소집 면접도 지원 학교에서 진행되는데요. 수학, 과학, 인성 면접이 진행됩니다. 질문지가 주어지고 대기실에서 답변을 준비한 후 면접실에 들어가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에서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수학, 과학, 내신 등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 교과 외 활동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 교사추천서는 학교선생님이 교사추천서 양식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학생을 평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즉 자소서는 지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글자 수가 있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뭔가 거창하게 써야 할 것 같고 글자 수도 총 2,400자나 되어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 1번, 2번은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하여 자신의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어필해 보라는 것이고, 3번은 리더십이나 인성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4번은 진로와 관련한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학생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항목은 1번, 2번, 즉 수학, 과학 학습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항목은 수학 과목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해야 잘 쓴 것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의 자소서를 볼 수가 없으니 비교해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내 자소서를 잘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소서를 작성은 해야 하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보고 그 중에서 내세울 만한 주제에 대해서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거의 써본 적이 없으니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고민만 하고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학생들도 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소서를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처음에 너무 좋은 글을 작성하려 하지 말고 일단 써보라는 것입니다. 주제도 처음부터 너무 좋은 주제를 잡으려 하지 말고 평범한 주제로 일단 작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럭저럭 글을 써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1차적으로 완성한 다음 다시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일단 완성한 후 고쳐 나가는 것은 처음 작성할 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글을 고쳐 나가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글에 반영하면서 글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심지어는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아예 더 좋은 주제가 떠오르면서 그 주제로 새롭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주제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맨 처음 글을 작성하려고 했을 때보다 부담도 덜하고 작성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을 다시 읽으면서 수정해 나가면 맨 처음 작성했던 글보다 훨씬 좋은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글이 잘 쓴 자소서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소서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임무를 수행해 보는 것입니다. 평가자의 임무는 지원자 중에서 과학고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인재를 정원 수만큼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가자가 지원자로부터 판단하고자 하는 점은 미래 과학자로서의 잠재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과학자로서 해결해야 할 연구 주제를 정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잠재 능력을 지원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부터 평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작성한 학생 스스로 평가자가 되어서 자신의 자소서를 읽어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보이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자소서를 진단해 보는 두 번째 방법은 평가자가 작성자에게 할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질문이 만들어지면 잘 쓴 자소서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딱히 질문할 것이 없다면 잘 쓴 자소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거리가 많다면 그만큼 관심이 가고 확인해 볼 사항이 많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잘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할 것이 별로 없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출석 면담에서 얻은 정보가 없는 것이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탐구 내용의 수준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어렵고 수준 높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 평가자가 기대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스스로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2차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2차 방정식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스스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2차 방정식 해법을 찾았다든가 하는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주제들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과정이나 심지어는 대학교 과정에서 주제를 찾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야 많은 학생들이 공부도 미리 해보니까 여기에서 찾은 탐구 주제는 그래도 문제를 삼지 않는 편입니다. 문제는 대학 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탐구 주제로 하여 자소서를 작성하였을 때입니다. 이때 평가자는 심기가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중학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정해놓고 그것을 스스로 공부했다고 하면 그 진위에 많은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탐구 주제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서에 쓸 탐구 주제는 중학교 과정이 좋고 혹시 고등학교 과정에서 찾더라도 중학교 과정으로부터 연결되는 주제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면담에서 출석면담은 지원자가 지원 학교에 가서 평가자와 면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석면담은 9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2달간 진행되는데 지원자는 지원 학교로부터 이 기간 중 하루를 출석면담일로 통보를 받습니다. 출석면담일에 지원 학교에 출석하여 2명의 평가자, 즉 수학선생님 1분, 과학선생님 1분 이렇게 2분과 약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 내용은 2가지 있는데요. 첫째,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학생의 답변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둘째,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해서 중학교 과정의 중요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은 기본 개념을 묻기도 하고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계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출석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쓴 자소서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학교 과정 수학과학의 기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 정리 등을 꼼꼼히 찾아보고 숙지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가 합격되면 2단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집 면접은 지원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질문지를 받고 대기실에서 30분간 질문지를 보고 답변을 구상한 후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게 됩니다. 질문의 수준은 학교 시험보다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과학고 입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과학고 입시 준비는 과학영재학교에 비해서 입시 준비 강도가 약합니다.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입시를 중학교 1학년부터 늦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반해 과학고 입시는 3학년 때 준비를 해도 됩니다. 심지어 과학고 입시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지원서 접수 직전에, 즉 3학년 1학기 끝나고 시작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올림피아드, 과학올림피아드 준비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신이 중요하니까 수학과 과학은 반드시 모든 학기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고 입시는 하기에 늦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